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개교 당시부터 원불교는 완전한 남녀 평등의 법과 제도로 교단을 운영했습니다. 일찍부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차별받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원불교 여성의 한 사람으로 여성들의 위상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변화하도록 노력해온 분이 계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원불교 광주 전남교구 여성의 창립과 활동에 전념하셨고 지금은 광주 원광신협에서 이소성대를 실천하고 계신 북광주교당 효타원 유성경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효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효타원님과 오늘 멋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광주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예, 광주 원광신협 이사장으로 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광주 원광신협에서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서 특별한 봉사활동 준비하고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는 한 가지 더 신경을 쓰는 게 있어요. 취약계통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 이번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취약계통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사회 아동들이 누구나 무료로 네. 와서 네. 또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군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학부모들 또 누구보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또 원광신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또 성금도 지원하고 뭐 나눔 활동을 펼쳐왔어요. 나름대로 많이 하지요. 공간을 활용해서 노래교실, 또 뭐 댄스도 배우고 예. 요가도 하고 또 다양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이 신협을 뭐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누구든 와서 편안하게 쉼을 갖고 또 여유 있게 노래도 하면서 편안한 시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광주 원광 신협이 또 큰 상을 받기도 했어요. 네, 중앙에서 최우수 경영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경영상. 네, 네. 네. 역사가 40년이 넘죠. 43년째입니다. 네, 43년. 그동안에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말 큰 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지역사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신뢰를 그만큼 또 이어가고 있다는 네. 그런 증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43년 역사 속에 적자를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또 운영을 해 오셨어요. 교무님 잘 알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민들이 도와주셔서 네. 지금까지 신협이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큰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 하면 정말 전국에서도 이 여성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 또 교당과 여러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고 계신데 효타원님이 그 중심에서 또 여성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13년 세월을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뭐 지금도 꾸준히 여성의 모든 활동에 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신 효타원님이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궁금하시죠? 원불교를 몰랐어요. 제가 어떤 일로 찾아뵙기 전에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몰랐었습니다. 네,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발령을 받으면은 따라서 직장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장성에서 살게 됐었어요. 네. 그때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요가를 배우는 곳이 있다고 따라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곳이 원불교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가 배우려고 찾아간 곳이었군요. 네. 원불교가. 예. 네. 그렇게 요가로 인연을 맺은 원불교인데 직접 교도가 되기까지에는 또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당에 갔을 때 주무님께서 굉장히 입교하기를 권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망설였었는데 2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게 네.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을 때 기차역에 가면은 장성 기차역에 가면은 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아주 참하고 고와 보였던 두 분의 교무님이 계셨는데 예, 기차역에. 네, 예. 그때는 교무님인 줄 몰랐죠. 저분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들일까 궁금했는데 네. 요가로 가서 찾아간 곳이 음. 원불교이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직자이신 교무님이시라고 네. 제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너무 친절하시고 정갈하시고 어쩐지 사람을 끄는 그런 저는 끌렸어요. 또 이사 간 곳이라서 친구도 없었고 제 나이 또래여서 네. 친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입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그러면 몇 년 전이죠? 제가 38살 정도 되었을 때였으니까 예. 한 34, 5년? 그렇군요.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찾아간 교당의 그 첫 인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별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법당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둥그런 원이 붙어 있었는데 저 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참 궁금했고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믿는 곳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는 했지만 우선 그것보다는 여기서 기차역에서 만났던 그 두 분의 아리따운 교무님들을 친구 삼고 싶은. 네, 그런 교무님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인연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교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입교해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었고 또 병을 치르면서도 종교를 통해서 좀 극복하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교무님께 교무님 원불교를 믿으면은 공황장애라는 것을 나설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나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나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지.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그 공황장애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죠. 공황장애를 느껴본 사람들은 알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남모르는 병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견뎌내기 힘드는데 버스를 탔다가 한번 그런 경험을 예기치 못하게 당했었어요. 아무리 안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반야심경이 생각이 났어요. 네. 사실은 반야심경을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몇 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네. 왜 반야심경이 제 머릿속에서 외우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순서는 맞지 않았겠지요.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외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런 세상도 다 있구나. 너무나 맑고 네. 내 정신이 아까와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놀랄 정도로 이 기운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병의 어떤
완화도 또 네. 이루게 되고 교당 네. 생활하면서 네. 신앙생활에 좀 더 좀 깊어지는 네. 기회가 되지 네.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원불교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이 좀 끌리고 관심이 가고 그랬을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가 집안에서 아주 종손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뭐 종교는 어르신들이 생각을 못 하시니까 저 따라서 어떤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온불교를 알아주고 나서 교무님들을 이렇게 자주 뵙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 와중에 정적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외유내강하시고 제가 바랬던 그 아픔이 나서지는 순간이 생각이 나서 예. 나는 운명적으로 온불교를 진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네. 네, 근대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년이 30년이 넘는 세월 오롯이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성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도 함께 이런 가족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몰랐기 때문에 온불교를 가족들도 전혀 몰랐고 너무 좋다는 것을 저를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이남 일녀의 애들이 있어요. 우선 저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부터 입교를 시켜야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애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든든할까요? 좋습니다. 예. 네.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늘 또 교당 얘기가 오고 갈 거고요. 그게 정말 좋아요. 네. 혈연 소통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 법연으로 네. 만난다는 네. 거 얼마나 네. 행복한 일인가. 네. 네. 그렇게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시고 교당 생활하면서 늘 가족들에게도 우리 효타원님이 당부하고 또 늘 신념이라고 할까요? 원칙으로 이렇게 지키고 같이 함께 하자고 또 건의하는 뭐 그런 덕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정직해야 된다. 또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노력하면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심어줬었는데 이제 며느리들이 들어오니까 현명하게 무슨 일이든지 대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은 어느 시어머니나 뭐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이고 저는 우리 애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온불교의 교법을 잘 따라서 진급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효타원님은 원불교 여성회 창립 시기부터 광주 전남교구에서 13년을 여성회장으로 또 활동을 해오셨고요. 그 활동 얘기는 뭐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좀 펼쳐질 것 같고 이 여성의 역사를 간략히 좀 들었으면 하는데 원불교 여성회가 원기 80년 그러니까 1995년에 창립이 네. 됐는데 그 여성의 창립 계기를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 들어서 알지요. 여성회가 창립될 줄은 몰랐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국가에서 여성 가족부가 생기고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교단에서도 우리 온불교 여성회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것을 원하는 네. 단체가 여성회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창립 당시에는 효타원님은 이제 본공회 활동에 전념을 해 오시다가 또 여성회와는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본공회는 제가 장성에서 2년을 살다가 네. 애들 교육상 광주로 오게 됐어요. 장성에서 2년 있을 동안에
너무 제가 많은 그 은혜랄까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활동을 좀 하고 네. 입교도 많이 시키고 그랬어요. 네. 교무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본공회를 조직을 했었어요. 아, 장성교당에서. 장성교당 본공회를. 네. 예. 조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좀 뭘 좀 판매를 하자. 장성에는 해산물이 없으니까 우선 쉽게 우리가 판매할 것을 김을 좀 팔아보지 않을까 하고 네. 낮에는 일들을 하시니까 밤에 제가 입교했던 7명의 여성분들하고 같이 여자 교도들하고 같이 김을 팔러 다녔습니다. 한밤중에 네, 여성들이. 네. 네. 그래서 김을 팔고 엄마들이 집에 들어왔을 무렵이 되면 김을 네. 팔고 다 아는 분들이니까 네. 팔고 들어오면 그렇게 따뜻하게 또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네. 그런 기금을 모아서 우리 교당에 없었던 피아노 사는 데도 일조를 크게 했었어요. 이제 광주로 이사를 오니까 저는 본공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어요.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었는데 홍보분과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본공회 네, 홍보분과. 네. 예. 그래서 홍보분과에서 할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바자회 준비하기 위해서 뭐 고추나 깨나 젓갈 파는 것이어서 나 그것의 4분의 1은 제가 팔았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 정말 얼마나 곳곳을 다니면서 또 판매를 하셨을까요? 앉아서 있습니다. 앉아서. 배달은 해주고요. 예, 네, 예. 네. 그러다가 여성회와는 또 어떻게 또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여성회는 제가 사실은 다른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 온불교만이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가졌었죠. 네. 근데 여성회가 발족될 줄은 저는 전혀 몰랐고,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던 오우성 교무님께서 광주 전남교구 네, 사무국장이셨죠. 네. 총부에 회의를 좀 어떤 분이 가셔야 되겠는데 다들 사정상 못 가신다고 저한테 참석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도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번인가를 더 전화를 하셔서 이거 꼭 누군가는 가야 되는 회의구나. 근데 저렇게 갈 사람이 없다 하니 저라도 참석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성의 발족 예비 모임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 참석을 했으니까 다녀와서 결과 보고만 해드리면 되겠지 네. 했는데 제 본의하고는 상관없이 여성회 회장으로. 예,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그렇게 여성의 광주 전남교구 여성의 회장으로 이렇게 제안받았을 때 좀 긴장도 되고 그러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심정이? 많이 그랬죠. 왜 그러냐면 무슨 공황장애라는 어려운 병을 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제 마음으로는 발목을 잡았죠. 근데 그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서 많은 생각 끝에 제가 예비 모임 때 참석했을 당시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타원 한지성 회장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저런 분하고 일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다짐을 네. 했었죠. 예. 네. 지금은 열반하신 지타원 한지성 여성의 회장님, 여성의 원불교 여성을 태동시킨 그렇습니다. 주역이시기도 네, 한데 네.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이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장으로서의 어떤 네. 길을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 이끌어가면서 정말 활발한 활동들을 13년간 이제 펼치게 되죠. 그 파노라마 같은 그런 소식들을 하나하나 좀 전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여성이 활동하면 한우란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우란 운동이 어떤 의미 있는 운동인지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한우란 운동은 여성회가 발족된 후에 이제 한우란 운동이 발족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우란 운동은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삼동윤리를 제창하셨던 뜻을 새겨봤습니다.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세계는 하나다, 한 일터다, 한 가족이다. 지금 너무나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네. 뭐 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갔다 오늘 올 수도 있는 가까운 이웃도 이웃이 됐는데, 여성회를 좀 더 넓혀서 그런 그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에 더 넓혀서 함께 사는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우란이 한 울타리라는 줄임말이 된 것입니다. 한 우란 운동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를 한 일터 삼아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활동을 한, 특히 여성의 힘, 따뜻한 어머니의 힘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 초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한우란 운동을 발판으로 하는 그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여성회장을 맡았을 당시에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같은 교단에 동공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한 교단에서 한다는 것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여성회하고 본공회는 목적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우란 운동 하면은 제일 먼저 사단법인 법인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에 사업 계획을 넣어서 교부금을 좀 타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공서와 함께 좀 합력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여성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IMF가 닥쳤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환경운동, 광주 환경운동하고 합쳐서 같이 우리 여성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 재활용 매장을 열었으면 어쩔까. 재활용 매장. 예. 재활용 매장이라는 것은 내가 쓸 수는 없고 남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택해보자 해서 신세계백화점 1층을 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을 어떤 물건이든지 1,000원. 그러니까 관공서의 힘이 많이 필요했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청에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시작했던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사가고 홍보가 됐는지 정말 대성황리에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교당마다 다 또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내기도 하고 또 협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교당이 주축이 됐죠. 네. 다
금방 가서도 입을 수 있게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와서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조금 세탁비도 안 나오고 네, 네. 그러지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소문이 이렇게 났던지 KBS에서 KBS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을 해가고 광주일보에서 와서 신문을 아니 이제 취재를 해가고 네. 교육부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으니까 저기 사람들 좀 보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교도님들을 보내주셔서 봉사자로 또. 예. 예.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끝낸 것이 나중에 그게 여성회가 알려지고 온불교가 알려지는 네.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큰 일을 성공시키니까 다음 일을 또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또 네. 생기고 예. 네. 어쩌면 IMF 시절 가장 어렵고 좀 희망을 잃은 그런 시대였었는데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또 물건을 사가면서 원불교 홍보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을 것 네, 같아요.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그때 그 성공적인 활동을 계기로 이제 이모되기 운동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이모되기 운동은 어떤 건가요? 그 이모되기 운동은 우리나라 애국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결혼 온 사람들을 이주 여성이라고 예.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느낀 게 어린이를 데리고 태우고 다니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국 사람 같지는 않는데 무리를 지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예, 화순에서 예. 화순에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렇게 이주해서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외국에 가서 적응해서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네. 제가 그 활동할 때 잘 알고 있었던 광주 인권위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유 회장이라면 그 사람들 신문을 보내줄 수가 있다고. 네. 26명의 이주 여성 가족들을 소개를 해 명단을 예.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라서 정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모되기 운동 이름만 들어도 왠지 훈훈하고 이주 여성과 우리 여성회가 말하자면 형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매가 돼서 네. 이모가 돼서 네. 또 조카들을 살피고 그분들의 세정도 알아주고 네. 이 운동을 통해서 그분들과 아주 자주 만나고 뭐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졌어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모라는 것은 엄마는 될 수 없고 또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이모라는 운동이 어떨까 생각했더니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모는 뱃속에 이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네. 이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모라는 호칭을 붙인 것이 적합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하고 이모되기가 되어주자.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이 어떻게 이모하고 우리 여성 회원들하고 이렇게 맺어줄까 하다가 이름을 써서 그냥 뽑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 불평 불만 없이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검거를 떠나서 그냥 이모로 맺어주자 네. 해서 이모가 된 것이죠. 이모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 언어도 의사소통도 좀 어려웠을 예. 것 같고요. 문화도 정서도 틀리고 다르고. 예. 예. 언어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또 그 사귀어보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자기들만의 그렇게 선택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의 가족들이 또 시부모도 계시고 예.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준 것 네. 같아요. 그 가족들을 전체 다 또 초청해서 예.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모된 김치도 담아주고. 네, 우리 이모들이 되어준 여성 회원들이 굉장히 애썼어요. 네. 만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점심이라도 함께 보내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대화가 통해야 정도 이렇게 같이 통하는 건데 네. 그래도 꿋꿋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을 시작했죠. 네. 김장도 같이 담고 함께 김장도 담고. 그럼요. 예. 김장도 함께 하고 송편도 같이 빚고 추석 때면. 네, 예절도 가르치고 또 한글도 가르쳤어요. 예. 그 가정생활을 하는 그 시어머니 대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네. 다양하게 정말 내 조카처럼 더 긴장하면서 정성을 쏟았던 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이주 여성들이 처음엔 좀 낯설게 여겨졌지만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모면 예, 내 편이 있고 내 얘기를 어떻게라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네. 또 내 자녀들을 더 관심 갖고 또 살펴주는 누군가 있다는 건 참 큰 위안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이주 여성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뿐 아니라 서울 공연에도 올렸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주 여성들하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울탈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연극을 기획을 했었을 때 저 사람들이 이런 연극을 하면서 말도 잘 익혀지고 또 연극 속에 우리 사회 현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습득도 하게 될 것 네. 같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연극을 했는데 그때는 그만큼 가까워진 사이죠. 이모하고 딸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찾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네.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예. 또 하소연도 하고 그만큼 가까워졌을 때라나서 연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연극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들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여자들이었어요. 네. 그날에서는 대학도 나왔고. 예. 예. 연극을 하게 되면 정말 연출자가 있어서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알려줘야 됐을 텐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했죠. 연극 동아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강주 연극 협회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양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연극을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렇게 만난 인연들이고 이런 주제로 연극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이 연극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미 시청에다 내가지고 네.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 이름으로 내가지고 교부금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 쉬웠고 참 재밌었어요. 연극하면서 또 만나는 기회도 좋고 예. 여성 회원들도 돈독한 사이가 되고 다 역할 분담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연극을 시작했던 게 앵콜 공연이 들어와서 앵콜도 했고 또 서울에서도 초청을 해서 예. 창경궁 그 극단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주 여성들이 낯선 땅, 낯선 문화에 네. 적응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좀 익히는 기회도 되고 의사소통도 더 빠르게 되는 기회도 네. 됐을 것 같고요. 네. 여성위원들하고도 또 끈끈한 정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예절 교육을 시킨다고 추석 안에 한복을 다 입혀서 우리 여성 회원들한테 한복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네. 한복을 다 가져와서 입혀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 설에나 이제 추석이나 어떤 기회가 어른이 계실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다 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 장소가 호텔 앞이었어요. 금수장이라는 호텔. 동강주 교당에서 그 연습은 하고 예. 예기치 못한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 그 장소에. 예, 알고 보니까 영국 기자, 필리핀 기자. 예. 예, 어떻게 알았는지 광주가 전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절 교육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만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네.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이주 여성들, 그 이민자들을 연구하는 교수들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네. 소개는. 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주 여성들, 자기 나라에 살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단체도 있다. 네. 이걸 틀림없이 자기 나라에 하면은 기사화하겠다고 해서 놀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네.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 회장으로 13년 활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보람들이 크겠지만 이렇게 이주 여성들과 함께한 이 따뜻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 13년 세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주 여성들을 생각하고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보람이 참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보람을 느끼지요. 저희들은 외교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이주 여성 이야기 대회 때는 그 나라 대사관들이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곧 외교 활동이다 생각을 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저희들은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정말 김장 하나, 송편 하나도 정성껏 가르쳐서 네. 배우게 해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교당에 이렇게 초청해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북광주 교당이었던가요? 네. 초청해서 막 같이 김치 버무리고 네, 네. 양념 알려주고 네, 네. 가져가라고 또 통마다 다 이렇게 예. 차곡차곡 담아서 주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중심에 우리 또 효타원님이 진두지휘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김치가 맛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가족들이 다 해요. 가족들이.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겨울이었던가요? 다 또 가족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앞앞이 다 대접했던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효타원님 비롯한 여성 회원들의 그 숨은 노력 이게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준비하고 그러면서 어려움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공심, 신심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긴 세월 동안. 지금은 현재 우리 황선윤 회장이 뒤를 이어서 하고 있지만 대단한 노력들이 없으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이제 남편들은 이주 여성 남편들은 살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얼른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네. 불편한 몸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PC방이나 노름에 빠져 있던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온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오해도 예,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역할 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이들도 생활 전선에서 많이 일할 만큼 다 뭐 자력이 길러졌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손보지 않아도 손 돌봐주지 않아도 더 사회생활을 잘한 거, 더 자기 각자 일들을 맡아서 네. 알바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뿌듯하고. 네. 예.
이렇게 또 끈끈하게 이모로 맺어졌다가 또 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또 보고 싶고 보고 그런 싶고, 마음들. 예. 예. 예, 카톡도 하고 아, 네, 예. 예. 또 개별적으로 두어 사람씩 만나기도 하고 네. 이모하고 전화 올 때는 이모. 반갑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우리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가 이주 여성들 위한 활동을 또 크게 했고요. 또 이 아까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뭐 음식물 요리대회도 했었다고요. 그건 이제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부터 했었어요.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까지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못했지만 이주 여성들하고 같이 김장하고 그런 역할이었지만은 이제 관하고 같이 관계가 맺어지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그 지도위원으로 있어서 그 남은 음식물에 쏟아지는 돈, 낭비되는 돈이 연간 6,880억이라는 숫자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음식은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정말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낭비를 줄이는 것인가.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나와요. 네. 그 추석을 세고 난 직후에 했어요. 네. 추석에 쓴 음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맛과 영양과 뭐 모양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변신을 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되는지 예. 그날은 광주 교구 교무님들도 참석하신 교무님들도 잔치였습니다. 네. 교구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시식도 하시고 정식 그 한국 요리를 전공한 친구를 데려다가 심사위원을 시켜서 예. 시에서 받아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우리 국산 곡시 네. 예, 그런 걸로 해서 나눠서 주고 아.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시피를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참 복잡했지만 그때마다 또 교부금을 준 시청에서는 나와서 지켜보고 있고 네.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끝내면은 다시 무슨 일인가를 또 할 수 시작하게 있는 되더라고요. 동력이 되는 네. 거죠. 네. 예, 특히 이 관공서와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사회에 꼭 실천해야 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효타원님도 실천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음식물 남은 음식 요리 대회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놀래요. 송편으로 만든 탕수육. 송편으로 만든 송편으로 탕수육. 만든 탕수육. 예. 나물로 만들어진 죽. 기가 막히게 맛있고 그건 정말 상품화돼도 될 것 같아요. 네. 깜짝 심사위원들이 놀래요. 네. 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또 생각들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머리를 쓰고 생각하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음식들을 재활용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또 뭔가 장바구니를 또 이렇게 환경에 맞게 잘 제작을 해서 다시 쓰는 그런 활동들도 하셨다고요? 네. 그 비닐봉지 안 쓰기 운동을 펼쳤어요. 남은 자투리천으로 환경 주머니라고 저희들이 일컬었는데요. 네.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저는 지금도 들고 다니거든요.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1년에 1,000개씩을 만들었어요. 1,000개씩. 예. 그래서 바자해 오는 손님들한테도 비닐 대신 그 주머니를 쓰게 했고 그런 것을 아마 3년에 걸쳐서 그 환경운동을 펼쳤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이런 운동들이 유엔의 온불기를 소개할 때 찍어서 같이 네.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비닐 대신 그 천 바구니, 장바구니 쓰기 운동이 뭐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한 20, 30년 전 뭐 또 오래전에는 그런 것들이
뭐 성행하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일찍이 우리 효타원님의 또 좋은 환경 아이디어로 장바구니를 천으로 만들어 쓰는 것들이 벌써 활용이 됐었네요. 저 혼자 예.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장바구니를 1000개 이상 만들 때는 저희 여성회원들이 여성회원들의 재봉틀을 다 놓고 네,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 함께 땀과 했던 노력의 일이죠. 결실이었군요. 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광주 전남교구 여성의 활동에 이 활발한 활동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여성회장을 역임한 광주 원광신협 효타원 유성경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효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